안녕하세요.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의 시청자 여러분. 30년 동안 심장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의사,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지기인 제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작은 버튼이지만 제게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할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처음 논문을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심지어 몸에 좋다고 챙겨 먹었던 이 견과류가 단 하룻밤 만에 혈관을 공격하고 뇌졸중 위험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심장과 혈관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음식을 보고 분석해 왔지만 이렇게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의사로서 혈관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좁아지고 어떻게 막혀서 결국 심장이 먹거나 뇌가 손상되는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식습관은 밤새 혈관 상태가 달라질 정도로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라고 하면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에 좋다, 심장에 좋다, 혈관에 좋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듣고 여러분도 아마 하루 한 줌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견과류가 건강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한 견과류는 혈관 건강을 망치는 단 한 가지 치명적인 성분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중 염증을 급격히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혈소판을 갑자기 끈적하게 만들어 하룻밤 사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로 오신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길에 어지러움과 언어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실려왔고 뇌졸중 초기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그분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특정 견과류를 자기 전에 한 주먹씩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는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자연 음식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견과류에는 혈관 염증을 높이는 지방산 비율이 너무 높았고 무엇보다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산화물질이 혈관을 공격해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견과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산화된 지방입니다. 즉, 기름이 오래되거나 산패가 진행되면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혈관을 순식간에 손상시키며 혈류 흐름까지 거칠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단 몇 시간 안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 하룻밤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견과류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6 지방산은 적당히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혈관 염증과 혈전 반응이 한꺼번에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먹는 순간 이 비율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 위험한 견과류가 뭐냐고요?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견과류를 먹지 마세요라는 수준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분들이 특히 위험한지, 대체 무엇을 먹어야 혈관이 더 젊어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꼭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특히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시니어 분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고 혈전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정 견과류 한 줌이 다음날 응급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위험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견과류의 정체와 함께 왜 그것이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촉발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견과류의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왜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혈관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오해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 견과류는 오래전부터 TV 프로그램, 광고, 심지어 의학 기사에서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로 소개된 적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의 상당수가 최신 연구와 전혀 맞지 않거나 특정 부분만 강조되었을 뿐 전체적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환자들의 혈관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 홍보성 문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자연식품은 무조건 좋다. 기름진 음식보다 견과류가 훨씬 건강하다. 하루 한 줌은 꼭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견과류들은 정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견과류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생긴 볶은 견과류라도 어떤 것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어떤 것은 혈관을 칼로 긁어내는 것처럼 손상시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그 견과류의 이름을 말씀드려야겠죠. 바로 볶은 땅콩, 특히 기름에 볶거나 소금, 설탕을 코팅한 가공 땅콩입니다. 저는 땅콩을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가공된 땅콩, 즉 산화가 진행된 형태의 땅콩이 단 하룻밤 사이 혈관을 급격히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포만감이 좋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많이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땅콩은 견과류라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콩류에 가깝고 지방 구조가 다른 견과류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 함량이 매우 높아 염증 반응을 쉽게 유발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좋지 않지만 시니어에게는 그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산화된 지방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해 먹는 땅콩은 대부분 볶아져 있고 포장되어 있고 유통 과정에서 산소 10시간에 노출되어 기름이 산화됩니다. 그리고 이 산화된 지방은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 내벽을 공격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소판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류가 불안정해지며 결국 어느 순간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산화된 기름을 섭취하면 6에서 8시간 안에 혈관 염증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저녁에 땅콩을 먹고 주무신 뒤 다음날 아침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하룻밤 만에라고 표현한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혈관이 이미 어느 정도 약해진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혈관 탄성이 떨어져 있고 혈전이 쉽게 생기고 혈관 내벽의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땅콩 한 줌이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다음날 어지러움, 두통, 심한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외래 환자 중 상당수가 이상하게 땅콩만 먹으면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그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 땅콩의 코팅 성분입니다. 소금이 잔뜩 묻어있는 땅콩은 단순히 짠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산화지방과 만나면 혈관에는 2배의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설탕 코팅된 달콤한 땅콩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한 번 더 발생시켜 혈관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땅콩 자체가 완전히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먹느냐입니다. 생땅콩이나 적절히 보관된 땅콩 또는 과도하게 볶지 않은 땅콩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땅콩 대부분은 이미 산화가 시작된 위험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땅콩이 왜 특히 시니어에게 위험한지, 어떤 사람은 소량만 먹어도 혈관이 손상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혈관을 젊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특히 시니어에게 땅콩이 더 위험한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사실 땅콩 자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들의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성을 잃고 혈관벽이 거칠어지며 조금만 자극이 와도 상처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마치 젊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하던 고무줄이 세월이 지나면 뻣뻣해지고 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한 혈관에 산화된 지방, 과도한 오메가6, 높은 나트륨, 설탕 코팅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면 혈관 내부에서는 순식간에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염증은 몸의 다른 부위보다 혈관에서 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때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소판이 붙으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즉,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실제로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변동이 심하다는 것, 두 번째는 혈액 점도 끈적임과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땅콩, 그 중에서도 가공된 땅콩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짠 땅콩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코팅된 땅콩은 혈당과 염증을 증가시키며, 산화된 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면, 특히 잠들기 직전에 먹었을 때 밤새 우리 몸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실제 환자분들을 통해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당뇨를 관리하던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검사 수치도 안정적이고 생활 습관도 정말 모범적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두통과 시야, 흐림으로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에 작은 혈전이 확인됐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바뀐 건 없다고 하셨지만, 식단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최근 들어 TV에서 건강식으로 소개된 고소한 땅콩, 스낵을 자기 전에 자주 드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땅콩의 산화 문제, 염증 문제를 설명해 드렸고, 섭취를 중단하신 후 몇 주 뒤 혈액 검사 수치는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땅콩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60세 이후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가볍게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 한 줌이 밤새 혈관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땅콩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된 땅콩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기름에 볶은 땅콩, 소금 설탕 코팅된 땅콩, 스낵 형태의 바삭한 땅콩은 그 자체로 산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오래 보관된 제품은 더 위험합니다. 포장된 견과류는 유통 과정에서 열과 산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지방 산패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생땅콩 또는 약하게 볶은 땅콩은 소량으로 섭취하십시오. 땅콩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량,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돌고 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땅콩일수록 산화가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땅콩은 절대 잠들기 직전에 먹지 마십시오. 혈관은 밤 동안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산화지방이 들어오면 회복 대신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한 줌이 다음날 아침 어지러움, 두통,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압약, 혈전, 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 상태가 민감하기 때문에 땅콩의 염증 유발 효과에 훨씬 취약합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관찰한 데이터를 보면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똑같은 양의 땅콩을 먹어도 염증 수치 상승 속도가 어린 환자들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생길 겁니다. 땅콩 말고 뇌졸중 위험을 떨어뜨리는 견과류는 없나요?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땅콩 대신 반드시 챙겨야 할 혈관을 되살리는 견과류 3가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에게 처방했던 하루 섭취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공 땅콩이 혈관을 공격할 수 있다면 반대로 혈관을 보호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는 견과류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실제 외래 진료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진 시니어 환자분들에게 특정 견과류를 꾸준히 권해왔고, 그 결과 수개월 후 혈관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견과류가 혈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 풍부의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의 쓴맛 때문에 잘 안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 쓴맛은 폴리페놀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 내벽을 보호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루 3에서 5알 정도의 호두를 권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지고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특히 생아몬드나 약하게 로스팅된 아몬드가 가장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비타민 E는 혈관에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혈관 내벽의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혈관이 약해져 있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하루 10에서 15개의 생화문들을 권해드리는데 이것도 과도하면 지방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중에서도 혈압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혈관 저항을 낮춰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 5만 되면 머리가 무겁다, 기운이 없고 혈압이 오락가락한다는 분들은 피스타치오를 소량 섭취하면 상태가 훨씬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 약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견과류들을 섞어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 지방이기 때문에 과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약처럼 적정 용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견과류를 조금씩 섞어 하루 한 줌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호두 3알, 아몬드 10개, 피스타치오 10에서 15개를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렇다면 땅콩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땅콩을 반드시 먹고 싶다면 생땅콩을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그리고 절대 밤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땅콩 섭취 후 혈압이 미세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땅콩버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에 발라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는데 시중의 땅콩버터는 대부분 설탕, 소금, 식물성 기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혈관 건강 측면에서 최악입니다. 만약 꼭 드신다면 천연 땅콩 100% 제품을 고르시고 한 스푼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영양제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좋은 견과류는 혈관을 살릴 수 있지만 잘못된 견과류는 혈관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파워를 가진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정량을 꾸준하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내 염증 수치와 혈관 탄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다음날 건강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잠들기 전 땅콩 한 줌보다 점심이나 이른 오후에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적당히 섭취하는 방식이 훨씬 건강합니다. 이 습관만 바꿔도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아침 피로감이 개선되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혈관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하루 견과류 루틴,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좋았던 뇌졸중 예방 식습관 5가지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이니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하루 견과류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따라 하신 분들의 혈압, 중성지방, 염증 수치가 안정되는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양을 먹느냐입니다. 똑같은 음식도 시간과 상태에 따라 혈관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공복으로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복 견과류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때는 혈당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위장 활동도 시작된 상태라서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이때 권하는 조합이 바로 호두 2알, 아몬드 7개입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혈관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아몬드의 비타민 E는 혈관 내벽을 보호해줍니다. 이 조합은 아침 혈압을 부드럽게 내려주고 하루 혈류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우리 몸의 혈당과 혈압이 조금 흔들리기 쉬운 시간대가 찾아옵니다. 이때 간단한 간식으로 견과류를 조금 드시는 것이 혈당과 혈압을 모두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피스타치오 10에서 15알을 권합니다. 피스타치오는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후의 무기력감과 혈압 변동을 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초조하다는 분들이 피스타치오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 상태가 크게 개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견과류 섭취를 저녁 이후에는 되도록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녁 이후, 특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혈관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지방이 많은 견과류가 소화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혈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큰 불편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시니어분들은 다음날 아침 어지러움, 부종, 두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견과류는 낮에 먹고 땅콩은 밤에 절대 먹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혈관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항상 전달하는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는 매일 조금씩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폭식하듯 먹고 나머지 날에는 전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관 건강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지방도 일정하게 들어가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약을 하루 건너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견과류도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제 견과류 루틴과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뇌졸중 예방 식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분 조절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높으면 뇌졸중 위험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특히 가공 땅콩, 땅콩 스낵처럼 짠 간식은 견과류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사실상 혈관 독성 식품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불필요한 간식, 특히 땅콩이나 과자류를 먹으면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뇌졸중의 많은 사례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때 혈압 변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가 지방이 많기 때문에 물과 함께 섭취해야 혈액 흐름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아침 10분 스트레칭입니다. 단순한 견과류 섭취보다도 이 스트레칭이 더 큰 효과를 주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관 저항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시니어의 혈관 손상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베리류,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은 혈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는 이 항산화 식품들과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모든 원칙을 적용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땅콩만 끊어도 아침이 달라진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사람의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이 매일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뇌졸중 위험 낮추는 하루 루틴 완성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단지 지표나 검사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매일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까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특히 견과류 같은 건강식품은 대부분 좋다는 말만 듣고 습관처럼 먹다 보니 정작 본인 몸에는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환자분처럼 말이죠. 저는 그분의 회복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요. 며칠 전에는 한 70대 초반 남성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혈압 기록표에는 매일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최근에 간식으로 뭐 드시는지 조심히 여쭤봤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더니 아내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마다 아몬드 스무디를 드세요. 아몬드를 한 컵 가득 넣어서 콜레스테롤 떨어진다고 해서요. 남편분은 작게 웃으며 말했죠. 나는 좋다길래 그냥 먹었지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저는 너무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저는 두 분께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아몬드는 하루 15개면 충분합니다. 40개, 50개 혹은 스무디로 갈아서 한 컵씩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내 몸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바로 잡으면 돼요. 지금 알아차린 것이 정말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분은 진료실을 나가며 제 손을 꼭 잡고 인사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이야기는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라는 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먹어야 좋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혈압, 혈관, 심장 질환을 가진 시니어에게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저는 꼭 4가지 원칙을 권합니다. 첫째, 양 조절입니다. 하루 한 줌 대략 15개 전후. 이 원칙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둘째, 밤 늦게 먹지 않기입니다. 체내 지방 산화가 떨어지는 밤 시간에는 견과류의 지방이 혈관 부담으로 더 크게 작용합니다. 셋째, 스무디로 갈아 마시지 않기입니다. 씹는 과정이 없어지면 지방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혈관 부담이 커집니다. 넷째, 심장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건강식품인 것은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과한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더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 몇 가지만 조정해도 혈관 건강은 아주 빠르게 돌아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 환자분처럼 한밤에 간식 아몬드를 줄였다고 해서 뇌졸중 위험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활력까지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나도 요즘 아몬드 너무 많이 먹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단지 내 몸이 부담되지 않을 만큼 하루 한 줌의 지혜로운 양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한 줌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노후가 더 건강하고 더 빛나길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시니어 방송국의 주치의 김건강 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삶의 지혜가 깃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